이야기. 새싹 학습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그 14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네,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뭐 다시 반복하지만 대수적인 방법만을 이용해서 이것은 실수의 공리기에서 이야기했던 등식의 기본 성질들, 양면에 같은 놈을 더하거나 빼거나 등식은 여정에 성립한다. 곱하거나 그 다음에 거듭제곱하거나 거듭제곱근을 취하는 행위까지 네, 인정하는 방법이었고, 일반에 존재하는 모든 해들을 다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근해 공식으로서 인정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중등 교과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 배우고 3차 이상은 배우질 알아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알면 편리할 수 있다. 예. 근데 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만드는 과정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수식을 다루는 훈련들을 네, 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숨죽인 3차식부터 시작해서 일반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 네, 근데 사실은 근해 공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했던 걸 다시 떠올려 봐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는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 근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만이 유일한 힘이다. 유일한 해법이다. 네, 사실 중등 교과 과정에서 네. 고차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논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해 공식에 얽힌 이야기는 사실 다 정리가 된 겁니다. 5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은 어떻다 그랬죠? 할 수 없다. 예. 5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은 대수적인 방법만으로는 그 일반해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조차 없다. 즉 근해 공식이 존재할 수 없다. 네, 없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 사실은 대수적으로 보면은 뭐 대학 수학 이상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5차 이상이겠지만 중등 교과 과정에 있는 우리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한테는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아, 없다로 그냥. 예, 안 배우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인수분해를 통한 해법만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이건 이제 같지 않다예요. 우리가 이걸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쵸. 대수학을 정리할까 했는데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같지 않다, 음. 않다, 같이 않다는 틀린 부, 건가요? 아니 부. 아니다. 틀린 것과 다른 건 다르죠. 그렇죠. 그쵸. 한글에서도 우리가 틀리다라고 다르다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르다죠. 그러니까 아니 부, 같다, 등, 같을 등.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원래 이건데 실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A가 실수이면 이 A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네, 요 셋 중의 오직 한 가지만. 하나만 성립한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3일률이라고 배웠었고, 네, 이 실수의 3일률에서부터 우리는 대소의 관계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했냐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 A, 물론 A, B가 실수일 때겠죠. 그렇죠. 실수일 때 당연히 모든 실수는 덧셈에 대한 여건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라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할 거고,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이것이 이제 뺄셈의 새로운 이해였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실수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연산 결과 역시도 실수일 것이고, 실수 있죠. 이 실수는 당연히 이 셋 중에 오직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얘가 0보다 클 때 우리는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네. 했고, 이것이 0과 같을 때 우리는 A와 B는
같은 겁니다라고 네. 이야기하기로 했고 이것이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A는 B보다 작은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래 같지 않다는 요건데 사실 같지 않다는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결국에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말은 요 놈을 그것을 이제 제외한. 부등호라고 부르기로 했고 부등호가 표함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렇죠. 이 부등식이 가지는 기본 성질들도 살펴봤었어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 더하기 B도 0보다 크고 A 곱하기 B도 0보다 크다. 이것이 이제 부등식과 관련된 일종의 공리였고 네.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본 성질로서 우리가 받았던 게 A가 B보다 크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보다 여전히 크다. 크다. A가 B보다 크고 C가 양수일 때에만 AC는 BC보다 크다. 그리고 C가 음수일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진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부등식에 관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공부해왔던 내용이었고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뭘 추가했었냐면 그렇다면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x를 찾으시오. 이런 종류의 문체를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네. 이러한 1차 부등식의 그럼 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네. 역시 등식의 기본 성질을 활용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양변에 더하기 3을 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2x가 3보다 크다는 식을 얻게 되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도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서 이때에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x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보다 큰 모든 실수 x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해집합 또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법도 1차 부등식의 해법을 그대로 확장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2차를 1차식으로 바꾸는 첫 번째 인수분해였죠. 그쵸. 그래서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를 풀어라. 그러면 어떤 범위에 x 값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가 묻는 건데 두 실수의 곱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양수가 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1보다는 3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은 x에서 2를 뺀 것이 사실은 3을 뺀 것보다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작은 놈이 양수면 큰 놈은 자동으로 양수가 될 것이니 x 빼기 3이 양수가 되는 x가 3보다 큰 범위에 있거나 또는 큰 놈이 음수가 되면 작은 놈도 당연히 음수가 될 것이니 x는 1보다 작거나. 그래서 이것이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영역 또는 해집합이 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얘가 0보다 작다를 풀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두 수의 실수의 곱이 음수가 되려면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이쪽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양수, 얘는 음수. 그걸 만족하려니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해. 그래서 2차 부등식의 경우에는 부호가 2차항의 부호가 양수일 때 0보다 크다면 큰 놈보다 크거나 작은 놈보다 작거나가 해집합이 되는 해가 되는 거고 만약 0보다 작다면 큰 놈과 작은 놈 사이에 그 실수값들이 주어진 부등식이 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완전 제곱식을 그냥 직접 이용하거나 그래서 실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들을 여전히 활용해서
어떤 종류의 2차 부등식의 해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3차 부등식은 다를까요? 똑같지 이게 않을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 부등식도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때는 아예 방법이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근형공식을 써서 근을 구해도 세근이 모두 실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허근이 존재할 때에는 우리가 허수의 세계에서는 대수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밝혔잖아요. 네, 예. 그 허수의 세계에서는 부등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실수의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수 범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 3차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했는데 네. 뭐 x의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x의 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자식을 0보다 크다를 풀어라라고 해서 네. 요 3차식을 만약에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면 그럼 요 3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네. 똑같습니다. 세 실수의 곱이 양수래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가능한 경우는 셋 다 양수. 양수일 때 네. 또는요. 하나만 하나만 양수고 양수고 두 개가 네, 음수일 때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음수가 없거나 두 짝수가 곱해져야만 전체가 양수가 되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x에서 1 빼고 2 빼고 3 뺀 거니까 당연히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얘가 제일 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셋 다 양수가 되는 경우는 제일 작은 놈이 양수인 경우예요. 즉 x가 3보다 크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네. 또는 두 개가 음수가 되려면 요 놈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큰 놈이니까 얘가 음수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음수면 당연히 얘는 자동으로 음수가 되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x는 2보다 작아야 될 거고 얘가 양수가 되려면 x는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1과 2 사이에 있어. 네. 요것이 요 3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해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왔으면 똑같은 논리로 보면 되겠죠. 세 실수의 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셋 다 음수인 경우 또는 하나만 음수고 두 개가 양수인 경우 네.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를 찾아내면 셋 다 음수가 되는 경우는 제일 큰 놈이 음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두 개가 양수가 되려면 요 두 번째로 작은 놈이 큰 놈이 양수가 되면 되니까 x는 2보다 크고 제일 큰 놈, 작은 놈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0보다 크다와 0보다 작다는 서로 모순 관계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 해집합하고 요 해집합을 더하면 남는 놈이 없이 전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안 나오나요? 아니죠. 모순 관계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붙어야지 모순 관계죠.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0보다 크다가 됐으면 이쪽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지 모순 관계가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에서 수직선의 실수 부등식 나타내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네, 예. x가 3보다 크다. 또는 x는 1과 2 사이인데 1, 2를 다 포함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리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x는 1 이하이다니까 x 2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2 이상 3 이하니까 2와 3을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 그렇죠. 실수 전체가 다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건 뭐 이해를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확인한 것뿐이지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등호를 붙였던 거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처음에 모순 관계가 되려면 이쪽이 이러면 반대쪽은 이게 붙던가 아니면 이쪽에 등호가 있으면 이쪽이 빠지던가 이래야지만 둘의 모순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모순 관계가 왜 나온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수 전체. 우리가 항상 이제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 전체에 대한 부등식이었고 그러면 두 부등식이 서로 모순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존재하지 안 된다. 않을 때 서로 모순 관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해집합의 합집합이 당연히 시수 전체 집합을 의미하고 음. 있어야지 마땅한 건데 음.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음. 일선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확인들을 잘 안 합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등식을 다룰 때에 답을 다 구해놓고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푼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식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차 방정식.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고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네. 와우.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